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게 뭔지 혹시 맞히실 수 있는? 네? 쌍지 봉투 같아요. 예? 예? 쌍지 돈 봉투. 어떻게 아셨죠? 제가 진짜 나중에 여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죠. 진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모임 시니어 홈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원래는 이 노인 요양 시설이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하여간 노인 요양이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말 자체가, 그죠? 근데 마침 독일에 갔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시니어 시티즌스 홈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시니어 시티즌이라는 말은 물론 노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그냥 올드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냥 뭔가 그래도 이 인류 이 경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니어는 좀 밑이고 이제 시니어는 좀 높은 그런 좀 존칭어처럼 이렇게 노인들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아, 노인 요양 시설보다는 시니어 홈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니어 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잘 얼른 안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모임에도 이런 그 성도님들의 그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 대책. 저희들 교회만 해도 지금 구성원들이 55%가 5, 60대가 더 돼요. 젊은이들보다도 노인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그 전국 수양회 때 이미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노후 생활 대책, 또 모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참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일꾼 형제님들, 또 선교제에 나가가지고 선교하셨던 그런 선교사 형제님들, 이런 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사실 그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드리지 못하고, 물론 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집이라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디 가서 그렇다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들 가운데 아주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노년에 계신데 이제 뭐 모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런 모임에 이런 시니어 홈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셨고, 또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이런 그 카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걸 알아보니까 이런 걸 하려면 적어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돼야만 이런 뭐 시설의 장으로서 이렇게 뭐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은 그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강의 들어야 되고 또 나중에 시험도 봐야 되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기선이라고 저희들 모임에 한국 기독교회 선교회라고 해서 저희들 모임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님들이 의논해서 모임에 그 한기선 산하에 이런 기관들을 좀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노 성도님들의 영역 간의 돌봄의 필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입소를 하게 돼버리면 거기서 모든 게 그날부터 단절이 돼요.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끝나고 말씀 듣는 것도 끝나고 그래서 그냥 고립된 가운데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끝나고 사실 이제 제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면회도 안 되죠.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그게 끝나서 이제 가서 뵙고 그러고 이제 떠나시는데 그런 데서 그냥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사시다가 좀 참 믿음 안에서 신실하셨고 그랬지만 영적으로 진짜 피폐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 한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그냥 그렇게 외롭게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죽음 기다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공간 이런 게 전국 교회가 협력해서 마련해서 그런 시설이 마련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시니어홈이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은퇴한 일꾼이나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시고 선교제에서 하고 돌아왔을 때 또 그런 영역 간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공간, 그것을 전국 교회가 진짜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에 있는 이 불신 부모님들 영역 간의 그런 돌봄과 전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지난 2024년 올해 4월 16일 날 충청 지역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을 때 이런 모임의 이런 노인 요양시설 시니어홈에 대한 어떤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한 보고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 저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현재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정아 선교사라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 부부들이 잠깐 그날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서대문교회의 어느 자매님이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니어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우리 시부모님들이 지금 독일에서 모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니어홈에 계신데 그때가 이제 86세, 87세 되시는 분들의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시어머니는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나중에 동영상에서 보지만 뭐 언론 봐서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이팅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소문이 잘 나서. 그리고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 근데 그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니어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몇 형제님들이 의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른 데서들도 어느 형제님들이 이렇게 우리 이완섭 형제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한 사람들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만나서 그때 이 보고회 할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모델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래서 이제 독일을 방문하기로 해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설립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갖고 여기에 이제 몇 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형님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거의 다 오셨고 한두 분 못 오셨는데 우리 잠깐 형님들은 이제 아시지만 일어나 주신 우리 김인수 형제님, 그다음에 이완섭 형제님, 제천, 그다음에 이상은 형제님, 그다음에 임채만 형제님, 오늘 자매님하고 두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네요. 그다음에 김영진 형제님, 평택, 노광호 형제님, 전석희 형제님. 이제 이 형님들이 같이 마음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할 때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하는 일을 앞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 가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속해 주시고, 현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경과 보고를 드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 갈 건가, 그럴 때, 이제 주님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준비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법인 설명회 쉽게 얘기하면 발기인 대회를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법인을 이사회를 정식으로 이제 법인체로서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기관을 설립됐을 때 정부에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사회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를 이제 어디에 적절한 부지를 어디에다가 우리들이 구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 시설을 할 건가, 그리고 그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이사회에서 같이 의논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한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준공하고 개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소자들 그 사이에 아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큰 틀에서 그냥 안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론 이제 서로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고 조정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 시니어홈 방문을 보고를 전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네 분들이 이렇게 가서 6월 20일 날 가서 2월 26일 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시니어홈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그 리첼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원래 그 정식 명칭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리첼른 크리스천 시니어 시티즌 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1964년에 크리스천 올드 피플스 홈 리첼른이라 하는 이런 재단으로 어떤 그리스도인 노인 홈 재단, 뭐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런 그 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여기에 한 6명 정도의 형제님들 이런 데 뜻을 가진 형제님들이 이제 재산을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4년 후인 1968년 8월 31일 날 이 본관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니까 이 부부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 9,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9채라 그러나 이제 그런 해서 부부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가
1995년 시간이 좀 지났죠. 거의 약 30년 조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확장하고 현대화 작업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곳은 바로 이 새로 현대화된 그런 그 건물이고 그 후에도 또 아주 최근에 10년 전에 2013년부터 2017년에는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현대화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막 지금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었어요. 예. 자, 거기 가봤을 때 거기에는 그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 개인 사택처럼 이렇게 주택형이 한 25채가 있고 그 다음에 본관에 처음에 지었던 9개의 더블 아파트,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하고 싱글 혼자서 뭐 그 형제님 혼자, 자매님 혼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 이제 그런 싱글 아파트가 한 102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러면 한 120명 정도가 거기 살 수 있고 또 저쪽에 한 25채 그 임대주택에는 한 50명 하면 전체적으로 한 160명, 70명 정도가 그 단지 안에서 함께 생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고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고 식사를 해먹을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시다가 만일에 자기들이 거동이 어렵고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아파트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유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을 보면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저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있는 데가 주택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이 지금 보이는 그 아파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네,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들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 조금 20채하고 여기에는 좀 장애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5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노인 친화적 뭐 저희들이 거기는 직접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그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조금 여기하고 구조가 조금 다른 그런 또 5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채가 임대주택이 있고 저희들이 참 감사한 게 다른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거 일일이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노인들이 사는 데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김정아 자매님의 시부모님들이 거기에 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임대주택 들어오려면 5년, 8년씩 기다리셔야 된대요. 그거 한번 들어오려면. 근데 마침 거기에 어떻게 뭐 수리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누가 나가고 막 이러면서 딱 그 기간이 생겼는데 시설 측에서 뭔가 여기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어떤 이런 분이 좀 필요한데 이 김정아 자매님 시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은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2년인가 이렇게 앞당겨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와 계셔서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앞에 쳐다보면은 딱 여기 앞에가 1층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저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모습만 한번 좀 보세요. 근데 뭐 소리는 안 들으셔도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쭉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면은 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 있는 살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든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오는 개념식이에요. 그러니까 와서도 생소하지도 않고 그냥 내 집에 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는. 저쪽 밑에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족 사진이나 뭐나 거기서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소장품들을 가져와서 방에로 이렇게 뭐 꾸며셨어요. 장식들을. 그러니까 덜 외롭고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게끔 이제 그런 게 특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쉽게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쭉 벽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이제 김정환 선교사님 쭉 저렇게 벽에 보시면 가족 사진이나 뭐나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다 집에서 쓰시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생활하시고 저 주방도 다 구비되어 있고 세탁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멀리서 이렇게 장거리에서 입소하신 분들이 그러면 가족들이 한 번씩 면회를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어디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 와서 면회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간 있으면서 부모님들 모시고 그 근처에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님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건 우리들이 참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신축한 그런 쪽의 건물인데 굉장히 깨끗하죠.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물론 통로가 몇 군데 있지만 그런 입구 모습이고요. 제일 먼저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예배당인데 거기에 내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저 벽면에 뭐라 그러냐면 강단 옆에 저 글씨가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돼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바로 이 예배당 이렇게 나오면 뒤편은 이런 카페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셔서 바로들 차도 마실 수 있고 거기에 그 컵 이런 기계가 있어요. 자판기, 카페 자판기에서 뭐 케이크나 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냥 마시면서 거기서도 이제 친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예배당에서 화요일, 목요일 이럴 때 뭐 자매님들끼리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자매님들 간에 자체 안에서 그냥 여기 뒤에 모여오셔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그런 시간들 갖고 안에서도 갖고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오신 분들도 있고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다 저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진짜 세 가지를 강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음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영양 이런 것 때문에 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왔을 때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16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놀랐어요. 170명.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3교대로 계속 24시간을 돌아봐야 되니까 계속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독일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음식이 좋고 직원들이 잘 대해줘도 영적인 게 공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 전담하는 형제님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김정아 선교사님 그 시아버님이신데 지금 이제 만찬 예배 때 이제 떡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들리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입소다 하신 분들 중에
이 모임에서 독일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앞서서 섬겼던 일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돌아가면서 물론 거기 전담하는 한 젊은 형제님이 계시지만 상담도 하고 이런 형님이 전문적도 계시지만 그 자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아버니 되시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조건으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혜택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분 중에 저희들이 진짜 감동이 된 거는 이 할아버지가 99세예요. 근데 저렇게 정정하세요. 말씀을 전하신대요. 거기에서. 저는 그거 진짜 이야 이게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우린 노년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무국장인 알렉산더 스트렁크라는 형제님께서 그 안에 있는 저희 싱글 아파트 쪽이요. 거기 내부를 갖다 쭉 다니면서 이렇게 자세히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로 하면 요양 등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으면 5등급까지의 모든 입주자들에게 전문 간호 직원 팀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안에 간호팀들이 112곳인가에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안쪽에. 집을 이제 넓게 하면 그리고 여기 특징은 별도의 간호병동이나 치매병동이 따로 있지 않고 다 같이 생활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참 의아해요. 근데 진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이 원장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을 위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러죠. 물론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다른 그 시니어 홈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1층은 아예 치매자들만 딱 모아놨어요. 이 통로에 다른 데로 못 나가.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원 휴게소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항상 왔다 갔다 직원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저희들 생각은 격리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만 아니더라. 그냥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을 보시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나. 근데 그런 시설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시설에 우리 이한세 의원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시설에 전혀 노인 냄새가 안 나냐. 어떻게 이걸 관리하길래 이렇게 하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았거든요. 거기는 기저귀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보통에는 비용 때문에 싸구려를 쓴대요. 그러면 그런 게 그냥 막 냄새가 나는데 진짜 고급을 쓴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형제님이 거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에 그런 분들이 처리하나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일부러 다른 데보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먼저 가서 한번 보시죠. 저기가 지금 그 시설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분들 그런 영상 같은 거 받으면 저기 기계에다 갖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물이 그런 부으면 물이 이제 다 내려가고 또 거기에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옷만 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하는 세탁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세탁소 공장 같아요. 그리고 옷에 라벨이 다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한 분들은 심한 분들끼리 그런 거 세탁을 따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하고 해서 다 건조까지 해가지고 자기 라벨이 다 있으니까 옷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싱글 아파트인데 침실을 직접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6.6평 내지 10평 종류가 이제 여기까지가 있는데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용 욕실, 샤워 시설이 따로 화장실이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 저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은 발코니가 있고 거기에서 숲이나 계곡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누워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처럼 여기 방은 거동할 수 없는 입소자가 머무는 침실인데 이런 경우에는 1층 식당에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음식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로 이 간호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방까지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먹고 저 안에서 누워 있으면 이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뭐 광고라든지 때로는 어느 분이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는 것까지도 다 거기 떠요. 그래서 화면은 그 돌아가신 분 얼굴도 뜨고 몇월 며칠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병원으로 안 가고 난 여기서 그냥 주님 맡겠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거기서 다 끝나요.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나가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식당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식당도 굉장히 깨끗하죠. 현대식으로 돼서 일단 음식을 다들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테이블에 다 놓고 기다려요. 먼저 그냥 각각 먹는 게 아니고 다 놓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여기 아까 그 김정아 자매님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5분 정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디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70%는 믿는 분들이고 30%가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걸 아는데도 밖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들어오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자 뭐라 그랬어요, 자매님? 쌈짓돈? 쌈짓돈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정잣돈이라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지금도 참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있어요. 돈까지. 50유로짜리 4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매님이 네타나 바이머라고 하는 이런 한 자매님이신데 한국 모임에서 이처럼 시니어 홈이 설립된다 그러니까 종잣돈 하라고 이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진짜 감동이 됐고 아 하나님 사인을 주셨구나 이제 시작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 걸 듣고 저희들이 거기서 식당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정잣돈을 주신 거예요. 그 예쁜 카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스토리가 사단법인 거기에 제가 쭉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이에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근데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노년에 독일에 돌아오신 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김정아 자매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한 어떤 노자매님께서 한국 모임에서 이제 시니어홈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한테 듣고는 나도 좀 거기에 이렇게 좀 기여하고 싶다.
어떻게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한기성 통장 번호를 일단 보내놓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몰라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데 큰 금액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예수 좋다, 이 흑자 너희들 해라 하는 그런 사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드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전도서 11장 말씀 그때 이제 읽은 중이었는데 그런 저희들 이제 전도할 때들 이제 많이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네 떡을 전도서 11장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 것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신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 제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 시드몬이라는 게 딱 연결되면서 재원도 하는 것도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뭔가 자꾸 눈치만 보고 있는 어떤 그 제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그러면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어떻게 이 시니어 홈이 잉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라는지 마치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들의 뼈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는 듯이 지금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니어 홈에 대한 태동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편 92편에도 노년에 대한 것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같이 우리 노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니어 홈이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 개인도 그렇고 또 모임의 성도님들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 제목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 기도 시간에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홈에서 이제 봉사할 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나중에 그런 거기서 같이 일할 이사나 직원분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또 입소자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 홈 이제 정부에 등록할 때 이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제가 한기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법인을 이제 등록할 때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비고비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고 제출하라는데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발기인이 50명 이상 되는 사진이 있어야 돼. 근데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모여요? 이 사진이 그 첨부돼야 되는데. 그렇다 가짜를 갖다가 거기다 만들어서 올릴 수도 없고.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 경기 지역 주변의 형제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그 사정 얘기해가지고 자매님들까지 그냥 다 손도 들고 일단 50명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와서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코로나 그때 제일 피크였어요. 뭐 하루에 900명 뭐 이랬. 그때 뭐 완전히 이거 모이니 형님들이 아이고 모이면 안 돼, 큰일 나네, 큰일 안 된다, 뭐 그러지. 그 꼭 지금 해야 되냐고. 그런 우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임이 어느 교단이 어느 소속이냐, 이걸 딱 하고 들었는데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거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께서 또 그런 걸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니어홈 정부에 등록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 너무 막연하고 뭐 많지만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거 믿고, 그 다음에 어느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좀 부지는 어떻게 선정이 됐고 뭐 또 좀 재원은 마련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디모데 이렇게 시작할 때도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되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부지 선정, 또 구입에 필요한 재정 이런 공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이 재정 공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때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운영에 관한 자금도 또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물론 세세한 것들이 또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